안녕하십니까. 쉬엄쉬엄 길동무TV 행복남입니다. 오늘은 마닐라의 B급 관광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은 아침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네. 벌써도 막히는데 시내 중심 업무 시설이 있는 곳은 무지하게 막히겠죠. B급 관광지, 주로 뭐 성당 정도 될 것 같아요. 1890년경에 지은 성당이 많이 있고요. 그 전에 지은 성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떠나려고 그랬는데 B급을 보고 C급까지 마저 보고 그래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물관이 오늘 월요일이 돼서 다 휴장이거든요. 근데 박물관 3개 중에 자연사 박물관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연사 박물관을 보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관광지라는 것은 패키지는 전혀 가지 않고 일부 자유여행자들도 거의 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이 가는 길조차도 꽃은 만발했지만 공원 옆이니까 인도까지 덮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 건너편에는 인도는 있지만 쓰레기 천지, 발 디딜 틈 없는 노숙자들이 거의 자고 있고, 그늘에는 이는 분위기가 B급, 뭐 C급 가까운 거죠. 일단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배낭여행자들의 특권이죠. B급 관광지 주위에는 이렇게 아침도 이렇게 막 박수치고 노숙자들입니다. 필리핀에 조금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저는 뭐 아주 한정합니다. 왜? 길에는 저 혼자밖에 안 지나가고 더구나 외국인이니까요. 낮이라서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온 거는 파코 앤드 세멘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파코 공원하고 세멘트리, 그러니까 공원 묘지하고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왜 오느냐, 여기에 바로 그 독립운동가 안중근 같은 리잘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엄숙한 곳입니다. 사실은 리잘은 스페인 제국에 있어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시내에 있는 동상 밑에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쨌거나 뭐 여기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여기 유해를 안치하고 요거를 국립묘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 아주 엄숙하네요. 경비들도 그렇고. Hello. Can I come in? 예. 들어가게 합니다. 그 대신 아주 엄숙합니다. 아주 석조 벽으로 쭉 무덤을 감싸고 있고요. 리잘은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문필이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문학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칼로 우리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냥 놔주고는 안 된다. 그 이봉길 열사처럼, 윤봉길 열사처럼 도시락에 폭탄을 해가지고 팍 터뜨리는 게 어제 간 보르니 어쩌고 저쩌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은 무장봉기를 주장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두 분 다 아주 국민적 추앙을 받고 있죠.
다짜고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니파시오입니다. 어제 간 아주 조경이 잘 돼 있고 강남 같은 그 데가 보니파시오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같으면 윤봉길 의사 스트리트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무력이 아니고 문필로 우리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했냐고요? 쟁취했죠. 1892년도에 독립을 98년도에 독립을 쟁취했는데 5년도 안 돼서 미국이 스페인이 가고 나니까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5년 만에 다시 식민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시 식민지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언제까지 2차 대전까지 끝날 즈음에 일본군이 또 들어옵니다. 일본군이 들어가지고 바톤 인수인계를 해서 해방이 되면서 필리핀이 비로소 독립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좋지 않느냐 하는 국민투표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사이판이나 감처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판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아주 하나하고 난리 났습니다. 큰 남에 먹는 것 같은데 개동물인지 아주 이 중요한 무덤에 이렇게 개판을 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 개뜨지 만든 거 싫어해. 세인트 팬크레티우스 채플인데 일종의 조그마한 성당이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여기서 주례를 하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하네요. 몇 년도에 이것이 지어졌는지는 지금 인터넷 자료로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도 예배를 드리네요. 일요일 날 하고 10시에서 11시, 5시, 6시에 미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네요. 안에 내부 사진이 있길래 이 구닥다리에 누가 들어가나 싶었더만 안에 실제로 예배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도에 지었는지는 건축물에도 지금 안 나타나고 인터넷 자료에도 없습니다. 제가 손을 이어서 채플 내부를 이렇게 창 사이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미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계단으로 옆으로 채플 옆으로 올라오면은 계단이 있고 성곽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있으니까 일단 일부만 내려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나? 뭐 돌 좀 할 일도 없는데. 예. 성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돌게 되어 있고 건너편에 약 한 20m 떨어져서 여기도 또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작은 안쪽만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정면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고 운치가 있네요. 동네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또 현지인 한 분이 지나가시고 저기가 조세 리잘의 무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마닐라에서 리잘이나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마닐라 오기 전에 보니파치오와 리잘에 대해서는 알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9시 현재 여기 날씨는 32도인데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는 한 40도 가량 되지 않나, 30한 7, 8도는 될 것 같아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 유튜브를 찍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B급 여행지도 아무도 올리지 않는 B급 여행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조세 리잘의 동상이 있고 조세 리잘이 1896년 12월 30일 이렇게 저행 총살행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조세 리잘이 그래서 12월 30일은 리잘 스테이를 해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보니파치오 데이하고 두 분에 대해서 필리핀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여기 리잘의 무덤인데 사실은 유해가 여기 있는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페인 정부에서 독립운동 차단하기 위해서 뼈를 아무데나 버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못 찾는다 이야기인데 우리 안중근 열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호부터 독립을 1992년도에 결국 독립을 스페인부터 하게 되죠. 이 공원이 역사적 의미도 있고 유적적 의미도 있네요. 아주 걷기도 좋고 시민들 휴식처로도 이렇게 이게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금방 문의 힘으로 그러니까 펜의 힘으로 독립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고 하는 리잘 그 문학적인 기록은 다 스페인어로 됐습니다. 현지 필리핀의 그 언어가 아니고 따가른가 그런 언어가 아니고 스페인 언어로 모든 책이 기록이 된 거는 또 아이러니컬하죠. 왜 국민들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식인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입힌 거죠. 간디처럼 무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고 여기 리잘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세 사람의 순교자의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성직자네요. 프리스터 선교자인데 이 사람들이 1872년 2월 17일 여기도 역시 필리핀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을 한 선교사 3명의 무덤입니다. 필리핀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이제 단돈을 동전을 이렇게 남아 주시기도 하죠. 자동문입니다. 빌라에 숙소를 정할 때는 이 LRT 경전철역이나 혹은 MRT 주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요금이 무지하게 싸거든요. 저는 까리푸 성당을 가기 위해서 까리도 역에 내렸습니다. 두 정거장밖에 안 되네요. 13페소 한 3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인도 같은 분위기가 확 나네요. 바글바글합니다. 화면을 이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있습니다. 그 관광지는 이렇게 가는 길이 재미있죠. 시장을 지나고 아까는 노숙자들 있고 길 아닌 그 길 같은 것도 있고 야 이거 우리 잡채 같은 것도 맛있겠다. 야 끼아포 성당을 가는 겁니다. 끼아포 여기는 스페인 지배를 300년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 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QUIPO 꾸이아포가 아니고 끼아포입니다. U를 발음하지 않는 거죠. 끼아포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입구에 꺄포 성당을 뭐 알린다고 그럴까? 이런 문이 게이트가 있고 그 게이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꺄포 성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꺄포 성당. 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는데 밤까지 죽시고 있을까요? 다른 데 가봐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일단 낮에도 멋있네요. 광장입니다. 지금 뭐 스탑인지 나중 나가면서 저쪽 방향으로 또 다른 성당을 봐야 되니까 행사들이 잔뜩 있다고 이제 쭉 날짜별로 오늘이 6월 며칠인가 6월 3일 뭐 행사가 있었네요. 일단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바실리카 엔지 나잘리노네요. 우리가 꺄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성당 들어오니까 좋네요. 대형 선풍기, 이렇게 큰 선풍기는 처음 봅니다. 아주 에어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미사를 드리는 중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마스크를 꼭 써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미사 아니고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처음 봅니다. 아마 미사가 시작이 곧 될 것처럼 보입니다. 미사에 한번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10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55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개신교도 이렇게 매일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미사를 아주 자주 드립니다. 하루에도 뭐 2번, 3번, 주일 같은 데는 뭐 몇 번씩 드리기도 하죠. 이슬람은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금은 나사렛 성당답게 이 금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블랙.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10시 정각에. 성당이 가난한 자의 성당으로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식이 없습니다. 거의 아주 천정이고 유리창이고 장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흑인으로 모사를 했네요. 지금은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성당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베드로 성당보다도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 최고로 많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성당이라고 하는 꺄포 성당, 나사렛 블랙 바실리카 흑인 예수를 위한 성당인데 역시 장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보이고 헌금을 하는데 동전을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돈밖에 없어서 동전을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천주교를 미사를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의 예수님이죠. 시장에 장사하다가도 시간이 돼서 이렇게 미사에 참석을 하시는 이분
대단하게 보입니다. 생활 속에 종교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디아포 성당이 유명한 것은 이게 바로 검은 예수상 블랙 나사렛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멕시코에서 배로 싣고 오다가 갈색인 예수상이었는데 불이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를 했는데도 이 예수상은 타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까맣게 걸려서 여기로 가져왔는데 1609년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그 호흡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네요. 디아포 성당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성당 같습니다. 아주 바깥도 굉장히 수수하고 스테인글라스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고 막 자기 보고 흔드네요. 아주 만물상이네요. 그리고 이 창문이 문이 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안에서도 보일 수 있고 밖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검은 예수상으로 유명한 그런 성당입니다. 지금 미사가 끝났는데도 엄청나게 신도들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신도들이 옵니다. 아마 2시간마다 12시 미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성당을 보고 갑니다. 스탄 성당 가는 길의 모습들인데 하천이 흐름도 없죠.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뭐 수상가옥이나 준비 없는데 아주 물 상태는 별로네요. 그 관광지로 가는 길은 다소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그야말로 현지인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의 분위기를 골목골목마다 도로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현지인의 모습입니다. 손대 카트를 하는데 100페소 화폐 단위가 자꾸 입에 안 붙는데 100페소 그럼 우리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하는 거죠. 성 세바스찬 성당에 왔습니다. 이것은 이게 농물인데 왜 농물이냐? 이걸 철제로 지은 성당입니다. 철제로 왜 지었느냐? 16세기 말 그러니까 1592년인가 뭐 그때쯤 성당을 목조로 지었는데 한 5년 만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다시 지었죠. 바로 벽돌로 지었는데 그거는 조금 견뎠는데 이것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놔줬다가 다시 100년 전에 철제로 그러면 철제로 진짜 지진도 피할 겸 해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100년 전에 철제로 지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녹이 발생하는 거죠. 제대로 농막이 처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지 않습니까? 농막이 처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페인트 종류도 틀리겠죠. 이 완전히 농막이 페인트 붉은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칠하고 그 다음에 유승계통을 칠해야 되는데 아마 수승계통을 칠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일단 놔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풍에 지금 바다 가까우니까 녹이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지진도 아니고 화재도 아니고 바다 해풍 물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철장 사이로 손을 기어서 지금 보는데 측면이 여기 전체가 보일 것 같아서 앞부분도 녹이 많이 슬었네요.
조금 앤틱한 기분도 좀 들기도 합니다. 성세바스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겠죠. 성세바스찬 성당에 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이고 저쪽 왼쪽에는 아주 심하게 지금 녹이 슬었네요. 이거 한번 대대적인 칠을 다시 뱉기 되고 농막이 페인트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바티칸에서 돈 좀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당 부속 건물들 혹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 말짱하네요. 학교 성당 부속 건물인지 학교 부속 건물 같아요. 여기 보니까 1859년에 지진으로 해서 무너졌다고 돼 있고, 한 분만 아니고 1863년, 1880년 뭐 10년 주기로 거의 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다시 100년 전에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때는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녹이 슬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또 다른 까만 있는 걸로 돼 있고, 제대는 흰 걸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의 성당입니다. 기아포 성당이 대중적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화려한 유럽의 성당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의 이제 볼트라고 그러죠. 볼트도 유럽 스타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팩맨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적인 고대 양식의 그런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네요. 이렇게 내부도 앤틱하고 역사도 깊은데 지진과 화재, 지진 세 번의 지진 해서 철제로 만드는데 이나마도 녹이 막 슬어가지고 보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다시 B급 여행지 말라카낭궁, 사실 이건 A급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궁인데 말라카낭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적당하게 점심을 먹어야지 현지스러운 데 있는데 이거는 뭐 대학가 앞이 돼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먹는 거를 현지식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B급 가는 길은 뭐 다 이런 겁니다. 출입구, 쓰레기통이 있고 그 옆에서 밥 먹어야 되고, 냄새 풀풀 나고, 그래도 그나마 좋은 데를 한번 찾아보죠. 뭐. 이건 안 타봤는데 자전거로 가는 거, 오토바이로 가는 건 탄도 자전거로 가는 건 안 타봤는데, 지푸니는 이제 너무 많이 타가지고 좀 지겹고요. 에 오면은 이 목에 신분증 같은 거 걸고 흰 옷 입고 교복 같은 거 입고, 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 출입하는 직장인처럼 출입증이죠. 출입증을 걸고, 또 어떤 학교는 자기 교복을 꼭 입고 다니게 그렇게 합니다. 대학생인데도 요리하고는 요리복을 입고 신의를 할보를 하고, 간호는 또 간호복을 입고 막 신의를 할보를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학은 건물이 그냥 하나 덩그리 있는 거기 칼리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 칼리지, 유니버시티 있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규모가 너무 작고, 저기 뭐 학원이야 할 정도입니다. 여기 다 대학생들이
목에 자기 신분증, 출입증을 이렇게 걸치고 얘는 요리학원 다니는 모양이네요. 얘도 요리 필리핀 요리 맛있죠 뭐. 이렇게 요리복을 입고 시내를 다 다닙니다. B급 비행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재미가 쏠쏠합니다. 간호대학 요리인가? 치과 치과 덴탈 이렇게 나고 보니까 치의학 치공 이런 것 같아요. 예. 있네요. 대학이네. 스콜러 오브 더 덴티스트리 센트럴 에콜라 유니버시티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고 저기 들어가는 이제 출입증이 아까 그 팻말이 있어야 되고 대학 건물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치과 대학이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학위를 받은 거를 쭉 붙여놨는데 옛날에 하숙집에 고시 됐다고 그 하숙집 인기 있듯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지는 않는데 뭔가 여기서 더 사설학원 의대 치의대를 졸업하기 위한 그런 데 국가고시에서 합격됐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놨고 필리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to our new license 새로운 라이센스 받게 된 걸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뭐 학원 같으면 뭐 어디 합격해가 붙이나 그런 개념으로 읽혀집니다. 잘은 모릅니다.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대통령궁인 것 같은데 경비가 지금 삼음하죠. 삼음한데 구글 지도가 자꾸 이쪽으로 가리키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관광을 하는 투어가 있다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구글 지도 따라가면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문을 저렇게 철동같이 막아놨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단 이 필리핀 대통령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죠. 필리핀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보수를 아주 왕보수를 그 말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국민들이 데모에서 쫓겨나간 마르코스 그리고 그 부인 이멜다 신발이 뭐 300크레 300크레면 우리 집에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별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이멜다 여사가 모친이죠. 지금 현재 대통령. 보수라는 이 지주들이 굉장히 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해도 또 다른 부정부패를 한 대통령 그 아들을 선택을 해가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만나면 기사대기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필리핀 국민들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선택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하죠. 우리도 지금 현재 대통령 선택을 잘 하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카낭 팔레스 궁 5번 게이트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공사 중인지 뭐 친수가 우리 시멘트 자재 이런 것들이 있고 경비실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요 게이트 5번, 6번 다 공사판이고요. 이쪽이 다 공사판이고 좀 경비가 허술한 것 같아요. 예? 노 픽처? 그거를 못 찍게 하네요. 어쨌든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 청와대 한 10배쯤 독재자들이 그렇죠. 뭐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도 지금 보수를 지금 시작을 했고 비디오를 못 찍게 경비가 막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안 보는 데서 찍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투어 안내하는 데가 있답니다. 밥을 먹어야 될 텐데 투어 전에 뭐 대통령학
센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프루덴셜 액션 센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아마 투어 신청하는 곳인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액션 센터인데 뭐 우리 같은 뭐 실업자들 그 노동부 교육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대충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TV 시청하고 있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겁니다. 서류 쓰고 있고 실업수당 받기 위한 투어를 신청하는 걸 맞는데 오늘은 월요일이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9시에서 4시 사이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걸어서 가는 투어를 해주겠다고. 알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예, 예. 못 들어갔습니다. 빅 여행지인데 보통 패키지들은 안 오죠. 이런데 이거는 뭐 부속 병원 디파트먼트 보건청 같고요. 부속 건물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갈 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또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오늘 나왔어도 이렇게 안가들이 맨션, 무슨 맨션, 뭐 오피스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저길 끝나야 식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대단한 대통령궁입니다. 대통령궁 주변의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강공서식으로 하얀 담장에 철망을 꽉 쳐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면적이고요. B급 투어지를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교통편도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차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를 일단 걸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한강대교를 제일 한강교를 노량진에 있는 제일 한강교를 걸어서 일단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B급 여행지를 가는 하나의 뭐 방법이라 보이죠. 걷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사거리를 목숨을 거기 걸고 우회전, 특히 우회도 마찬가지죠. 우회전 하는 차들이 막무가내로 오는데 여기 페리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멕시코 스퀘어라고 되어 있네요. 멕시코 스퀘어 페리 강경으로 갑니다. B급 투어 여기가 마닐라 시청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시계탑이 있는 이 건물이 마닐라 시청입니다. 바로 옆에 흑명탑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유명한 유니버시다드 마닐라 대학이 있는 겁니다. 스페인 말로 되어 있는 유니버시다드 마닐라 대학, 우리 같은 서울 대학이 있는 겁니다. 시내 제일 중심이죠, 여기가. 에로스 포레스트 파크, 에로세 숲 공원이라는 건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속에 이렇게 밀림 숲을 공원으로 시내 가장 중심에다가 꾸며놨네요. 아주 좋습니다. 별미네, 별미. 뭐 현대적인 감각을 다리도 놓고 또 분수도 이렇게 색 분수를 하고 밀림 사이사이를 이렇게 도심에서 이런 밀림의 분위기, 정글의 분위기, 우림의 분위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발상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도시스러운 면도 또 있고요. 의외로 이 코스 의외로 좋은 곳이 있네요. 온 이유는 페리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이 공원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문이 하나입니다. 보통
그래서 분명히 요리 바로 가면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또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대로 나갔다가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통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뭐 다 개방되고 아파트도 개방하라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자기들 패스 카드 이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좋지 못한 사회죠. 폐쇄된 사회.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은 다 그렇게 시큐리티를 이유로 폐쇄를 막 시킵니다. 대나무로 된 곳 문만 탁 틀어주면은 안전하게 공원 구경하면서 아주 필리핀 정말 살기 좋다 멋있다 이러면서 1분 만에 30초 만에 탁 건너올 거를 지금 뺑 눌러가지고 지하도로 도로 공사하는 데 해가지고 먼지 펄펄 마시면서 그 위치로 왔습니다. 이 많은 지친 이 갈로들 생각은 이렇죠. 항상 지키는 그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 멋있는 경관을 놔주고 지하로 뺑뺑뺑뺑 둘러서 왔습니다. 존슨 브릿지인데 아주 아름답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 건너가면 이제 차이니즈 타운이 나오고 옛날에 부촌이 건너편입니다. 지금은 다 옮겼지만 신도시로 옛날에 여기가 제일 부촌이었죠. 이 다리를 건너면은